단짠단짠 음식을 먹으면 끝없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공부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 사실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공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써본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여러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공부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나 수능에서는 그래도 엄청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1, 2등급이 나왔던 것으로, 대학을 다닐 때에는 4.5 만점 중에서 4.44 학점을 받았었고, 임용고시는 대학 재학 중에 초수 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전 유튜브 채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한날에 공부를 막 300시간씩 하고 하루에 14시간 하고 이런 브이로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로 많이들 봐주셨고 많이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경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경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대학원에서 교육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전문성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공부라는 거는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공부법은 조합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막 300시간씩 공부하고 이런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공부를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느냐를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그게 이 조합 공부법을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공부에 과목이 있고 공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조합, 매치시켜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는 꼭 자기 자신의 성향이나 강점, 약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찬찬히 고민하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를 예시로 들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국영수, 사과 5과목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5과목이 있는데 이 5과목을 쭉 나열해 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급한 거, 안 급한 거, 이런 식으로 그 과목의 특성을 조금 정리해 두는 거예요. 이 다음으로는 공부 방법들을 나열을 할 겁니다. 공부 방법들을 예를 들자면 내용 암기, 문제풀이, 개념 이해, 자료 정리, 오답 노트, 스터디, 인강,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 공부 방법들도 분류를 시킬 거예요. 강한 집중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당히 집중해도 되는 공부는 뭔지, 좀 설렁설렁 해도 괜찮은 공부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이 내 성향에 맞게 좀 나누어 주시면 좋습니다. 내 하루를 통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목, 그리고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공부법을 조합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수학을 가장 어려워했거든요. 수학, 문제 풀기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죠. 근데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 정신이 약간 놓아지겠죠. 당연히 내가 제일 어려운 거에 제일 어려운 공부법을 썼으니까. 약간 제정신이 아닐 때쯤 됐을 때는 공부를 포기하고 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랑 조금 설렁설렁 해도 되는 공부 방법을 조합시켜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사회, 자료 정리가 되겠죠. 자료 정리에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쓰이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쭉 그대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치면 되니까. 그러다가 조금 정신이 좀 차려진 것 같다. 이제 당 충전도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면은 다시 내가 어려웠던 과목, 그리고 한 중간 정도 난도의 어떤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수학 오답 노트. 그렇게 하다가 진짜 나 좀 컨디션 되게 좋은데 하면은 다시 수학 문제풀이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나 컨디션 밤에 갈수록 지금 좋지 않다.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은 국어 책 읽기 이런 거 좀 무난한 공부 방법을 써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무작정 손에 잡히는 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오늘은 집중이 안 된다. 오늘은 공부가 하기 싫다. 이렇게 딱 놓아버리면은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진짜 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중간에 놓지 않고 오래오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가 이 방법이었어요. 약간 사람도 그 단짠단짠 음식을 먹으면은 끝없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공부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거기다가 공부 방법까지 조합을 추가해서 조금 빡세게 하다가 쉬었다가 빡세게 하다가 조금 무난하게 갔다가 다시 뭐 쉬었다가 다시 빡세게 했다가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은 사실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잘 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임용 공부를 1년 정도 했어요. 1년 정도 했는데 그 1년 하는 동안 딱 이틀 빼고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했거든요. 365일 중에 363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런 공부 방법의 조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좀 그렇게 막 싫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또 습관이 되어서 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늘어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게 자리를 잡게 되면 공부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계속 쉬운 과목만 하셔도 안 되고 내가 문제 푸는 게 싫다고 해서 계속 자료 정리만 하셔도 안 돼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이지만 최선 그 정도는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공부 방법 마땅히 없는데? 딱히 생각나는 것도 몇 개 없고 그게 나한테 잘 맞는지 아닌 건지 이게 집중을 요하는 공부법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경험과 또 이론적 지식에 따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답은 아니지만 공부에는 크게 3가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해, 두 번째는 투입과 인출, 세 번째는 응용이에요. 이해를 위한 공부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자료 정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책이 이만큼 두껍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나의 언어로 내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 또는 이해를 위해서 어떠한 강의를 찾아 듣는다든지 교재를 읽으면서 내가 그걸 한 번 더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입과 인출은 머리에 넣고 꺼내는 거예요. 투입의 과정에는 암기가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암기도 공부 방법은 구체적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말로 암기하기, 뭐 글로 쓰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인출이라는 거는 이 암기했던 것을 다시 꺼내는 연습이거든요. 여기에는 또 다양하게 있겠죠. 말로 설명하는 거, 뭐 퀴즈를 푼다든지, 그 영어 단어장 같은 거, 단어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암기 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머리에서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응용은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 정도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직접 예상 문제들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도 응용할 수 있는 공부 방법 중에서는 가장 하이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린 게 한 10개 정도는 넘잖아요. 이거를 해보면서 뭐가 나한테는 어려운 일인지 쉬운 일인지 판단해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 큰 집중도를 필요로 하는 건 투입과 인출이라고 생각해요. 머리에 넣고 그것을 장기적인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남기는 이 행위가 공부에서 가장 힘들고 괴롭거든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암기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가장 집중도가 높은 시간대, 내 컨디션이 좋을 때 이렇게 딱 조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조금은 좀 가벼운 소소한 팁들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타임랩스 찍는 겁니다. 저도 브이로그를 찍어서 오랫동안 올렸었지만 휴대폰을 일단은 카메라가 이렇게 내 앞에 있으면 휴대폰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타임랩스를 찍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습관적으로 찍게 돼요.
저도 브이로그를 많이 만들어서 올렸지만 뭐 항상 그렇게 잘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촬영을 안 할 때는 좀 휴대폰 보기도 하고 확실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랩스 찍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더라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플래너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그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타임 트래킹 그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제가 플래너에 대해서는 워낙에 또 계획에 미친 자여가지고 좀 할 말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번에 좀 제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플래너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오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타임이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이 시간이 일뻥 비워져 있으니까 그게 보기가 싫으니까 저도 좀 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조금 더 오기를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는 ASMR을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나 좀 테마가 있는 것들 있죠.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낮잠님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약간 하루에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쇼핑하듯이 올려보면서 오늘은 뭘 들으면서 공부할까 이런 것들을 골랐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일이잖아요. 재미없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데 ASMR이라도 딱 듣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조선시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오늘 좀 마음이 좀 그렇다면 바다 ASMR 틀어놓고 바닷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좀 하면서 좀 공부라는 과정 자체를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ASMR을 좀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조합 공부법이랑 집중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을 전달 드렸는데요. 한번 활용해서 꼭 공부해 보시고 어떤 시험이든 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라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막막한 그런 일인데 조금이나마 더 재미있게, 조금이나마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항상 하거든요. 혹여나 성과를 조금 보시게 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더 뿌듯한 마음으로 다양한 공부 팁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된 고민이 있으셔도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가능하면 제가 최대한 다 답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팁이나 공부법들 공유할 게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